이유가 있어? 소연이는요, 그냥 아기 때부터 순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엄마한테 보채고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타고난 기질도 소연이의 자존감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기질 자체가 소극적인 것이죠. 친한 애들만 이렇게 어울리고 그러지 쉽게 이렇게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 변화를 많이 시켜주려고 했는데 잘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기질이 그렇다 해도 혹 부모의 영향은 없었을까요? 야, 그쪽으로 방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 확실을 해야지. 저쪽으로 방하면 이 방은 꿈이 될까? 엄마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평소 소연이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저지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많이 지시적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판단을 하시고 약간의 비난도 들어가고. 많이 교육을 시켰어요. 앉혀놓고. 앉아봐. 엄마의 유년기 경험은 그대로 소연이에게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머리를 빗겨줄 정도로 소연이의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가뜩이나 소극적인 기질을 타고난 아이를 더 소극적으로 만든 거지요. 친구들이랑 놀 때는요, 많이 밖에 나가자 그러는데요. 친구들이 버스 타고 좀 어디 가자 그러는데요. 엄마가 그런 걸 안 해주니까. 혼자서 거기까지를 못 보내요. 불안해서.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영유아기를 거치며 자존감은 상당히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형성된 자존감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좀 방향을 바꿔 이번에는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초중고 아이들의 평균 자존감을 비교해 봤습니다. 집단 비교를 하자 중학생들의 자존감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보면 중학교까지 올라가도 고등학교 때 내려갔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과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많이. 근데 이제는 중학교 때 이미 대학에 대한 압력, 공부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좀 그게 변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자존감이라는 건 타인과의 비교잖아요.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해 보자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자존감이 시기마다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단 샘플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자존감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존감은 이미 영유아기 때 상당 부분 고착되지만 주변 상황에 따라 끝없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자존감은 변한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소연이의 자존감 트레이닝이 시작됩니다. 우선 엄마와의 애착 경험을 늘리라는 게 첫 번째 과제. 소연이의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하고 싶어 할 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때는 이렇게 말고 이렇게. 그러나 엄마의 옛날 습관이 나오고 마네요. 엄마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소연이만의 장점을 적어주라는 것. 소극적인 기질의 아이에게는 애초부터 가장 필요했던 항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연이에게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거지요. 과연 소연이의 자존감은 변할 수 있을까요?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사이 소연이와 달리 자존감이 높게 나왔던 3명의 아이들을 만나보죠.
세 아이의 높은 자존감은 자아에 대한 개념이나 공감 능력, 리더십, 성취욕 등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높은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저는요, 어릴 때도요, 공부를 할 때는 하고요, 놀 때는 실컷 놀아라 그래 나가서 바깥에 갔어요. 일단 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 허락해주는 전략이었군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너 하면은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뒤는 봐준다 그랬어요. 무언가를 하다 틀려도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지금도 보면 어른인 제가 해야 될 일을 본인이 자꾸 하려고 할 때 좀 자제하고 싶은, 제재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 해봐라. 채비만 가지고 쓰니까 부모가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의식적으로, 주기적으로 제공했다는 것도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너가 할 일을 해가면서 차츰차츰 성숙해지니까 틀에 박힌 것보다 너희들 머리에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라. 세 아이 교육법에서 드러난 가장 큰 공통점, 눈치채셨습니까? 핵심은 성공의 경험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스스로 완성지을 때 느끼는 성공의 경험은 이 시기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스스로가 주도하는 그런 과제를 성취해서 느끼는 만족감과 희열을 그 아이가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면 자기 효능감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더 동기부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때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도파민은 꽤나 신기한 물질이어서 뇌가 새로운 경험을 하며 쾌감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는 그것을 좋은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행동을 하도록 자극을 하고 그때 다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서 반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내가 선택한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까지 이르게 되면 그때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라는 형태로 자기 마음속에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에 기초가 되는 것이 초등학교 시절에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성공 경험이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